54편. 저희 코로나도 있었는데도 정말 꾸준히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9편을 선정을 했어요. 이번 기획전에. 그런데 그 9편 중에 한 편으로 네, 이렇게 초청이 돼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이 영화가 개봉이 2020년 12월 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이렇게 3주년 기념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3주년 잔칫날로 초청이 되신 감독님과 배우분은 더 이제 오늘이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께 오늘 관객들과 만난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칫날을 연출한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하준 배우 경만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준 배우님 또 어떤 또 이렇게 느낌이실지 오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만 역의 하준입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관객분들이나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그 개봉할 때는 이제 그 영화 속의 캐릭터의 기억을 최대한 좀 소환을 해서 그 느낌이 되사는데,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경만이를 다시 이렇게 불러냈을 때 이 경만이가 좀 어떤 친구 같은지, 왜냐면 지금 드라마에 좀 이제 그 하준 배우를 뺏긴 상태잖아요. 많은 지분이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만이를 바라보는 데서 좀 객관적인 시선이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금 뜬뜬하셨나요? 잘 지냈지? 뭐 이런 느낌이. 잘 지냈지? 네네. 네. 그럼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네, 그냥 그때 찍었던 순간들 삼천포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항상 촬영이 끝나면은 그 저희 숙소 앞에 그 바닷가가 보이는 숙소였어요. 그래서 네. 끝나면은 이제 항상 거기 앞에 산책로를 좀 거닐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항상 나중에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오늘 회차 잘 마무리했다 뭐 이런 네. 그랬던 순간들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랑 만나는 길이 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좀 막힌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배우님의 그 유명세, 인지도 이런 것들도 좀 3년 사이에 많이 좀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좀 약간 체감이 어떠신지. 지금 개봉했으면 조금 더 잘 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항상 그 주변에 저 듣보잡이라고 소개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뭐 배우 파워보다는 작품은 항상 작품이 좋으면 잘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저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때보다는 극장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지금 뭐 그때보단 스코어가 더 나았을 테다. 약간 근데 사실 두 분께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객과 많이 만나지 못한 어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작품적으로 챙겨갈 거는 거의 이 정도면 다 챙겨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작품이 공개됐을 때의 호평과 그 호평을 그 정말 입증해줄 만한 수상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4개 부문을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배우분께는 배우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이 지났지만 그때 이제 그 기분, 일종의 이제 그 3년 만의 수상 소감처럼 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감독님과 배우님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실래요? 네.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네. 뭐 처음 만들고
경제하고 갔을 때 부천에서 상을 뭐 기대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나쯤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부분이요? 제일 좋은 상. 제일 좋은 상 작품. 근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보통 하준- 감독님들은 배우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빈말로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아, 하준 배우가 배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은 좀 있었어요. 네네. 네,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상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 작품상 바랬지만 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관객상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배우상 네. 그 다음에 배급지원상까지 받았을 때는 뭔가 이제 다 됐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작품상을 호명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마 그때 물을 들고 있을 때 물을 쏟았을 거예요. 아, 너무 놀래서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팝콘 쏟듯이 아, 네. 네네네. 물을 쏟았던 기억이 나요. 네. 아, 네. 박수 한번 네. 네. 그 감독님이 물을 쏟으실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아 저요? 그 물 쏟은 지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제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네, 네. 저한테 물이 튀진 않았어가지고 아, 몰랐었어. 쏟은지는 몰랐습니다. 네, 네. 바닥에 흘렸어요. 사실 이제 연기를 한 이제 그 배우로서도 배우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배우상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하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역량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수상의 어떤 그 기분으로 돌아가서 또 어떤 의미인지 배우님께서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연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연기 잘했다고 이제 상을 주시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얼떨떨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잔칫날로 이제 부일 신인상을 또 받았어요. 네. 받았었는데 그때랑 그다음에 청룡은 후보로 갔었는데 좀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부일 때도 그랬고 청룡 때도 그랬고 그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좀 하고 싶었던 어떤 꿈꾸는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개무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하늘도 많이 올려다보고 막 이런 아.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러니까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은 사실 이제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해준 감독님에 대한 고마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극본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오브라더스 할 때 그 이정재 배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흥행을 하고 막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호평을 받으면서 김용화 감독한테 양복을 사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감독님께 하준 배우가 혹시 고개를 숙이느냐? 12월 26일 제 생일에 12월 26일 알겠습니다. 네, 훈훈했던 네 그때 기억을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었어요. 네, 말로 네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배우님께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못 갔어요. 제가 못 갔어요. 밥 먹자고 했는데 아, 못 갔어요. 네, 네. 다시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과를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영화 보면서는 굉장히 좀 요즘 이제 그 서울의 봄이 속 터지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만만치 않게 이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속 터지는 영화 계열로 묶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참 인생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알려진 말로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 뭐예요? 멀리서 보면은 비극 네, 멀리서 네. 보면 희극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장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속속들이 이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정말 딱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디테일들에 있어서는 나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처음에 잔치날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때는 제가 단편 영화 준비 때문에 삼천포를 이제 서울에서 네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서 이박사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박사 혹시 아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또 크게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누구냐. 이박사 그 노래를 제가 차에다가 뭔가 그 경만이라는 인물이 분장을 하고 할머니를 웃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제 뭐 똑같아요. 뭐 할머니를 웃겨야 되는데 할머니는 웃음을 잃어버린 할머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행사비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근데 행사비를 못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는데 이 친구가 뭐 할머니가 쓰러졌는데도 행사비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 받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또 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답이 쉽게 안 내려졌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때 제가 겪었던 그 돈이 좀 제 스스로한테 돈이 좀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어떤 일부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는 굉장히 이제 그 축하할 일인 이제 그 잔칫날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례식이 같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돈이 중심에 있어요. 실제로 그 일들을 겪어보면은. 그런데 잔칫날은 명백하게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장례식은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정말 훅 들어오는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슬픔의 감상에 젖어 있는 그런 겨를을 주지 않고 계속 지갑을 열게 만들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잘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국의 종류 그리고 이 수위의 종류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마구마구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감상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내가 가진 돈의 어떤 그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아까 이제 그 경험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굉장히 중심에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크게 다가오게 만드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뭐 친구 결혼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누구 친구들 뭐 누구 돌잔치 할 때도 그렇고 장례식도 다 똑같이 좀 돈이 필요한 순간인데 이게 그 장례식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겪었을 때 뭔가 오로지 이 시간들을 맞이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픔을 더 느끼고 싶은데 사실 그런 순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슬픔에도 뭔가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는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날까지 꼭 돈이 이렇게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뭐 그 전 영화에도 어떤 뭐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결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삶에 있어서 돈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네,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 정확한 그 상황 안에 어떻게 보면 경만이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인물인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초이스 선택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장례식 날 하루의 어떤 소동극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픈 그 상황 안에서의 모든 순간에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길게 적용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잠깐 동생이랑 얘기할 때도 빨리 와야지 교대를 하고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 안 와서 이제 그 언쟁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집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례식 날 보여주는데 그 위치에 처한 어떤 경만의 입장을 처음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연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희극과 비극 안에 두 상황 안에서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님이 해석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감독님 당신의 좀 자서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감독님이랑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저희가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는 회차가 작고 또 테이크를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인데 어쨌든 뭐 모든 작품이 감독님과 배우가 좀 합이 잘 맞아야 되지만 이 작품은 유독 감독님과 배우가 서로 이제 거의 부부처럼 네. 어떤 전회로 똘똘 뭉친 그런 네. 느낌이 돼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오늘 회차 다 쳤다 네네. 오늘도 잘 넘겼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과 좀 되게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게 있었고 현실적 되게 비현실적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끔 보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좀 비극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은 사실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거기 상황이 좀 드라마적인 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저거는 좀 거짓이야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좀 네. 어떤 진실을 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꿈조차 꾸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뭐 그런 분들께 좀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의 꿈을 꿨을 수도 있겠고 경마는 뭐 지금 이제 행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부분들도 조금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역할로 스스로의 어떤 그 경험 아니라 다른 역할이나 아니면 뭐 감독님한테서도 빌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들을 조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영향을 준 캐릭터나 아니면 이제 인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김덕현 감독님이 제일 네. 책 보자마자 이거는 감독님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실제 간호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저 역시 많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상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뭐 그랬던 답답함을 같이 뭐 좀 녹여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지금 이제 그 배우님이 감독님에게서 많이 이제 힌트를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포착이 네, 그 촬영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갈 때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거리인데 집에 가는 길에도 통화 되게 많이 했었고 밤에 새벽에 둘이 통화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처럼 네. 그러니까 한 사람 김록경을 많이 하준 배우분께서 알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제가 겪었던 뭐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든 좋았던 이야기든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되게 생각해 보면 먼저 알아가기 위해서 다가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뭔가 외로움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 네, 혼자서 아까 그 산책하고
네. 어떤 날은 그 앞에 숙소 앞에 서커스가 있었잖아요, 맞죠? 아 맞아요. 혼자 서커스 보러 가고 네. 그들을 또 보면서 또 뭔가 마음적으로 느끼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냈고 저는 아직도 촬영장이 기억나는 게 하준 배우도 그렇고 이 자리에 없지만 소정 배우도 그렇고 연기를 할 때 모니터를 제가 지켜보면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같이 인물 프레임 안에 있는 인물과 그 프레임을 지켜보면 제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 상황 안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인물들을 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분절시켜 놓은 각자의 어떤 자리 안에 섬처럼 위치시켜 놓은 것들에서 오는 케미스트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좀 재밌게 다가온 거는 굉장히 그 장르적으로 틀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경마는 이제 이 정확하게 장르 영화에서 뭔가 돈을 구하러 뭔가를 구하러 찾으러 간 이제 그 오빠가 있는 거고 동생이 장례식장에 거의 인질처럼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무수한 일상 빌런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틀을 좀 가져가신 좀 이유들도 분명히 이제 그 압박하는 심리 주인공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제일 촬영하면서도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면서도 제일 많이 고민됐던 게 장례식장과 잔치집을 어떻게 좀 대비되게 교차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고민했었고 좀 장례식장은 상대적으로 영화 보고 싶을 때 좀 다운돼 있고 잔칫날은 같이 경미의 아픔을 조금 더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잔칫날 씬을 마을에서 준비할 때는 장례식장 일들을 조금 더 잊었을 때 그리고 장례식장이 딱 나타났을 때는 아 맞아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좀 더 가슴이 더 아파오지 않을까 먹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배우님이 상을 받긴 했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거 좀 이렇게 번외편으로 이 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최고의 빌런상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고모 듀오는 정말 아니 이분들이 김자은 배우, 안민영 배우가 연기를 너무 베테랑급으로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일상 연기에 있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에서 이분들의 진가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그 두 분이 붙으니까 무슨 진짜 환장 캐릭터의 절정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좀 경만을 본인을 많이 투영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럼 고모님이 왜 이제 욕으로 랩을 하시던데요? 네, 저희 고모님은 욕을 안 하시고요. 제가 잔칫날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친척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저희 친척분들은 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뭐 곡소리를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이렇게 지도사 네네. 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셨었고 해야 된다고. 근데 고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시키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네. 욕도 안 하시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고모님들은 상당히 지금 비호를 네,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들어가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친구면 친구, 그리고 뭐 사촌 오빠면 사촌 오빠,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제 삼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면 작은 아버지. 하나도 이 남매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섬 안에 이제 그 위치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님들은 캐릭터상으로 감정을 계속 이제 그 전체 러닝타임에서 한 3분의 2 지점이 지날 때까지 계속 감정을 누르고 가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마지막에 폭발하는 씬들이 생기잖아요. 그 각자의 폭발하는 씬을 이 남매한테 하나씩은 줬는데 배우님께서 그거를 연기할 때 오히려 이제 그 톤 조절을 하다가 완전히 거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씬이니까 그때 좀 어떻게 연기를 하셨고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그 경찰서에서 그때
테이크 한 7번 갔나요? 그 저희가 테이크를 많이 안 갔는데 그 씬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정수의 씬이다 보니까 테이크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는 7번째인가?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네. 그냥 제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괜히 좀 지고 싶지 조금 더.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거 7번째 거 쓰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감정씬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뭐 계산 같은 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바늘에 뭔가 실이 딱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와야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보통 배우들은 좀 감정씬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뭔가 세팅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다 꿰어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 괴로움이 너무 있어서 네. 항상 그 두려움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중에 한 3번인가 4번째 테이크 하고 나서 네. 또 감독님이랑 나가서 좀 더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항상 좀 그런 감정씬은 이제는 좀 그냥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집에서 있을 때 보통 이제 몸이 좀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씬을 연습할 때 네,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결국에는 좀 연기할 때는 믿는 건 나 혼자밖에 없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라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님이 이걸 어떻게 터트릴지 환경 조성은 사실 감독님이 영화의 구조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아버지 장례식장이랑 그 이산복 여사의 팔순잔치가 계속 교차 편집이 되는데 그게 점점 빨라지면서 정말 완전히 관객까지도 좀 가둬두는 듯한 그 구조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폭발하기까지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설계를 하셨는지 의도하신 바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영화 보신 분들이 처음에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셨어요. 네. 뭐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많이들 답답하셨던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답답함이 쌓일수록 한번 경만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경미가 얘기했을 때 그거를 좀 시원하게 느낄 수. 경만이가 오히려 얘기할 때는 관객분들이 그래 잘했어 드디어 너가 그래 얘기했어야지 이렇게들 많이 느끼시고, 경미가 얘기했을 때는 약간 사이다처럼 네.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인물들이 그냥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차곡차곡 배우분들하고 잘 쌓아가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지금 감독님 대답 들으면서 지금 올라온 질문들을 좀 보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미소가. 지금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님 어떻게 영화 만들고 또 이렇게 캐릭터 설정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만아 사랑해님이 이 다른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효심이랑 결혼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먼저 풀고 갈까요? 가장 최근 지금 관심 있으실 테니까. 네, 50부작의 지금 주말 드라마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또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표명. 입장 표명이 되나요? 아마 근데 그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건데 이제 저희가 작품할 때 처음으로 리딩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리딩하면은 보통 그냥 뭐 리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소품팀께서 오셔가지고 반지 치수를 재가시더라고요. 가족 염소궁은 좀 이제 그런 전제가 지금 좀 깔려 있나 봐요. 그 반지 치수를 제가서 이거는 좀 그런가? 대박이다. 네.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소품팀이 제 반지 치수를 재가긴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시청률을 좀 올려야 되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준 배우 팬분이 되신 분들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얹어드리겠습니다. 그 영훈님께서 추운 바람을 뚫고 오길 잘했네요. 코로나 시기 개봉은 해야 하고 많은 것은 차단되고 오히려 영화 상황이랑 너무 비슷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감독님께 이 이제 관객분의 평으로 이제 그 비추어 볼 때 이 하루 안에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몰리거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척들 다 필요 없고 형이랑 너랑 잘 이렇게 지내야 된다. 네, 그런 것들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역시 작품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글을 쓸 때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마음들 그건 뭐 가족의 어떤 구성원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훈님 아까 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하준 씨 실물이 좋으세요. 어떤 의미? 실물이 잘생겼다? 네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조커에 대한 오마주가 있었을까요? 경만의 구렛나루가 조커의 스마일보다 더 처연했어요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 어떻게 좀 설정하시고 하셨는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커를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분장 실장님하고 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렛나루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극 중에서도 이걸 계속 지우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실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구렛나루를 그렇게 했었죠. 누구 따라한 거예요?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잖아요. 네네네. 그 행사나 이미지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하얀 얼굴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분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레퍼런스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조커는 따로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면 하준 배우님 분장하셨을 때 그 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구렛나루의 그 효과에 대해서 관객분이 또 짚어주셨는데 네, 저도 구렛나루 그거 닦는 씬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씬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이 친구는 어디다 표현을 못하니까 항상 표현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잖아요. 죄송한 데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좀 있는 친구라서.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 제가 보통 청년분들은 좀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되는 어떤 나의 노동의 대가를 이게 죄송한데 그거 언제 왜냐면 저번 주에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거 안 들어왔는데 언제쯤 이게 저는 그런 거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친구의 푸는 게 그렇던 것 같아요. 이게 닦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까지 그냥 푸는 거죠. 그런 씬이 좋았던 것 같고. 혹시 떼인 돈 있으세요? 떼인 돈이요? 네. 저는 일단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일단 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눈치 보면서 그랬던 적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구렛나루로 또 배우님의 연기로 같이 좀 연상될 수 있는 그 효과를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MC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직업인데 그거를 지우는 그 순간이 너무 싫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근데 뭐 여러분들도 요즘 그 테스트 MBTI 다 하시잖아요. 그 경마는
약간 MC 하기에는 성격이 힘들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네,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배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내향형인 분들이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향형인데 그게 좀 성격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냥 내가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조용히 가만히 있고 저만의 시간을 좀 원하는 편인데 경만이도 INFP 아니었을까 그런 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직업적인 이제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네네.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처음에 꿈꿨다가 나중에 꿈과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 현실의 그 판에 갔을 때 어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의 능력에 대한 좌절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또 지금 해왔던 게 이거고 내가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도 맞아. 좀 연기를 하면서도 좌절하는 순간이 많은데 이제 뭐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막 이렇게 애쓰는데 이산복 여사 표정이 계속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영화의 장면들이 그런 경험 많아요. 네. 그 잔치국수님 네.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의 닉네임 네. 그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기 잘 보셨습니다 하셨고요. 감독님께서 작품에 영감이 되었던 이 박사님 노래를 말씀 주셨는데 네. 하준 배우님 잔칫날 공연씬의 구현은 그때 차 안에서 영감을 그대로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해당 장면을 얼마나 만족하셨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렵다 질문. 네. 상상했던 대로 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저는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합니다. 아마 유일하게 잔칫날이라는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경만이 쌓아올리는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행사씬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너무 잘 노시는데 춤도 잘 추시고 너무 그거는 뭐 제가 뭐를 어떻게 할 게 없었어요. 배우분이 너무 알아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기억나시죠? 아, 예, 그 곁담이 폭발했던 예, 신체 기억이 납니다. 네. 배우님은 몇 % 만족했는지 그러면 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만족은 저 사실 그 영화 볼 때마다 그 장면을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러면은 느껴질까요? 그러면은 완전 만족인데요. 그 정도로 네. 다음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소주영 배우님 질문으로 갈게요. 오늘 같이 함께 못하셔서 안 그래도 저희도 굉장히 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제 관객분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소주영 배우의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또 배우였고 캐릭터와 어떻게 좀 합일이 됐는지 감독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배우분을 오디션장에서 봤던 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배우가 배우로서 어떤 완성체가 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정서적으로 이 친구가 정이라는 친구를 하면 좋겠다는 어떤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연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서 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찍진 않았는데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두 남매가 앉아 있을 때 아빠 흉내를 내면서 괜찮아 경만아 이 대사를 할 때 오디션 볼 때는 그 대사를 하면서 우셨었어요. 아 그래 이게 울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아빠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빠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야기를 쌓아갈 때 여기서는 울면 안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되게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네, 당연히 생각이 나서 당연히 해주세요. 그 향을 이렇게 뒤져서 그거 질문 나왔어요. 그걸 끄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오빠 이게 향을 꺼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니터를 이제 보고 액션했는데 후배분이 이제 가가지고 향 앞에서 이러고 있어. 그 모습이 향을 너무 초처럼. 너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컷하고 다시가 설명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향은 안 꺼집니다. 그쵸. 절대 안 꺼지죠. 아니, 그 관객분께서 그 향 끄는 장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질문 소개하는 동안 다른 분이 또 이제 서로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답변이 오가고 있어서 감독님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그 향 거꾸로 끄는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 영우님이 떠나기 전 오고 있을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 맞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향을 그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이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빠가 오고 있는 중이고 그 향을 피워놓으면 아빠의 어떤 영혼이 그러니까 올라갈까봐 아직 오빠가 오기 전이니까 이제 향을 꺼버리죠. 그리고 오빠가 왔을 때 이제는 가족이 모였으니 오빠가 왔으니 우리가 모였으니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향을 켰던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하준 배우님이 소주원 배우님과의 에피소드 지금 생각하고 있으셨죠? 마음속으로. 질문 다른 거예요. 네네네.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하준 최고님이 잔칫날을 함께한 소주연 배우와 지금 효시민혜를 함께하는 유 배우 중 누구랑 조금 더 호흡이 잘 맞는지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정말 잔인하시네요. 질문이 막 지금 이렇게 지금 얼굴 안 보고 하니까 막 누군지 못 맞추니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주연이랑은 남매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친남매처럼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친남매끼리 투닥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서로 농담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효심 씨는 이제 반지를 약속했잖아요. 반지 취소됐으니까. 남매처럼 지내진 않고요. 근데 뭐 친구처럼 많이 지낸 것 같아요. 좀 색깔이 다른. 근데 둘 다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진짜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경만과 경미가 가지고 있는 남매 케미가 굉장히 진짜 좀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준 배우는 동생이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17살, 올해 20살 여동생이 있습니다. 본인 나이까지 이제 한꺼번에 밝히게 됐네요. 뭐 제 나이는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이제 그 실제 본인의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배우가 아닌 자연인으로 이런 그 관계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기를 할 때 이런 리얼한 연기를 할 때는 많이 힌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세요? 뭐 70% 이상이지 않을까요? 뭐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서 겪음에 가끔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의 결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거든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담을 때가 쉽진 않은데 그럴 때마다 물음표를 붙여보면은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내가 많아야 연기를 내가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도 이제 그 감독님 작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꾸준히 이제 각본 쓰시고 연출하고 단편들도 만들고 영화제에서는 다른 장편을 좀 이제 공개할 기회도 있고 이랬었는데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냐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돌려차기나 아니면 사생결단 이 황정민 유승범 나왔던 그런 작품에서도 감독님을 깨알같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 영화의 역사와 거의 르네상스와 같이 한 배우는. 근데 이번 영화에도 감독님이 당연히 하셨겠죠? 안 하시지 않았을 텐데 누구로 하셨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네. 정확하시네요. 왜 이제 얼굴 나오는 역할도 많았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출연을 하신 건지, 네, 뭐 죄지은 건 아닌데, 감독님. 근데 잔칫날 준비할 때 아예 출연은 생각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아예 안 하겠다, 약간 원칙. 네. 네. 그 전에 단편 잔칫날 이제 작업하기 전에 단편에서 이제 그때 출연도 같이 이제 하면서 연출을 했었는데 일단 그 작업이 너무 쉽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작업을 할 때는 출연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잔칫날 이렇게 제작 지원 받고 준비할 때는 아예 단 1도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경만이를 만나자 네. 하고 만났죠. 뭐 이제 지금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연출자로서 오히려 이제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또 배우님도 이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더 만나는 기회들이 점점 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톡방에 올라온 질문들로 더 이제 그 각자의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는지 알아봤거든요. 이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끝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겠죠. 잠깐만요. 네. 감독님 뭐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네. 못 찾겠어. 네, 감독님 뭐 지금 이 작품으로 주목을 잔뜩 받은 장편 연출한 신인 감독으로서 지금 다른 거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드라마 12부작 드라마 대본 다 쓰고 네. 이제 캐스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은 캐스팅 단계면은 하준 배우님을 고려를 몇 %? 저는 네. 표현만 좋다고 그러면 네. 아직 얘기 안 했죠? 네. 네. 고려 안 하고 있어요. 날카로우신데요. 그래서 벌써 했죠. 네. 삼천포에서 촬영하려고 또 네. 삼천포. 네. 휴먼 가족 블랙 코미디 네. 그런 장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12부작이요.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준 배우님은 그 소식은 알고 계셨었죠? 네, 글 쓰시는 네. 근황은 들었었어요. 내 역할이 올 것이다 좀 기대도 하고 계셨었어요? 거절할까 봐 제가 겁이 나죠. 지금 약간 선수 당했네. 좋은 기회를 주시면 뭐. 네, 네. 지금 여기 단톡방에 사진은 잘 안 올라오는데 포스터 컷이 올라왔어요. 영화 보고 찾아봤는데 포스터 너무 좋다고 진짜 경만스 하셨는데 이 영화 지금 보시고 좀 빠져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관객분은 호흡은 튜브님은 계속 하준 배우님의 지금 필모를 앞으로 찾아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그 드라마를 하시고 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잡힌 계획은 없고요. 드라마가 이제 저희가 2월 중순 말 뭐 그때까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당장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건 드라마를 무사히 잘 마치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그거는 아직은 뭐 없어요. 네. 네. 아까 어떤 좀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거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런 역할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거 좀 있으시다면은 여기서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극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극을 윤영이 나르샤라는 작품을 네. 예전에 했었는데 그 뒤로는 사극을 한 적이 없어서 사극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감독님 앞으로의 이런 것들도 방향성 어디에 서 계신 걸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삼천포에서 많이 촬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삼천포에 자주 서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네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삼천포에 있는지 오해들을 하시는. 근데 제가 꽤 오랜 시간 이제 뭐 태어난 곳은 마산인데 자란 곳이 삼천포였어가지고 어떤 거기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었고 거기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배경이 삼천포인데 네, 뭐 또 다 생각하는 다 삼천포는 아니고요. 네, 네.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좀 재미난 가족 얘기, 친구들 얘기 그런 승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삼천포는 아니에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 트리플 픽처스 명작전이 잔칫날 3주년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오늘 토크하시면서 관객분들의 뜨거운 이 애정 확인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께. 네, 항상 이렇게 만나뵈는 순간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화면 너머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실제로 만나뵈는 순간이 좀 감격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만나뵈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춥습니다. 뭐 A형 독감도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건강하시고 네, 또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봐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방송 중이잖아요. 네, 효심이 발전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네, 진짜 딱 12월 2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딱 네. 3년인데 오늘 오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라는 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서준 배우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언제 잔칫날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트리플 픽처스의 네. 50편이 넘는 그 작품 중에서 네, 그 또 선정이 되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너무 대표님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저희 마지막인 거죠, 명작. 내일 또 있어요.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 또 오시고.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네, 날씨 너무 추운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영화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네. 좋은 영화는 계속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작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작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이제 앞에 작품도 보셨을 것 같고 내일 마지막 상영이 있으니까 그 작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